네, 정계 현안 살펴보죠. 정치데스크 코너 양정대 한국일보 논설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쉬셨습니까? 기자 때는 주말 중에 하루는 출근해서 뭐 뻗치기도 하고 다음 날 쓸 기사 정보 보거나 기사 계획서도 올리고 그러느라고 분주한데 논설위원실 어른들은 토, 일 다 쉬지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월요일 날 사설이 실려야 되고 그러면 일을 아, 참, 하죠. 참. 월요일 날 신문이 나오십니다. 아, 저는 또 어르신들은 날도 덥고 그러니까 좀 쉬시는 줄 알았어요. 자,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렸는데 뭐 이런 임시국회가 있어요? 개회식조차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아예 없앤 겁니까?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 6월 임시국회가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또 북한 목선 국정조사 뭐 이거 관련해서 여야 간의 이견이 크면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도 못한 채 지난 19일 날 이제 끝났었죠. 예. 빈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열흘 만에 7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가 났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엊그제 이제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했고요.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고를 낸 건데 여야 간의 의사일정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개회식조차도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7월 임시국회 일정이 오늘부터 어쨌든 시작은 됐습니다. 예. 자유한국당과 미래당이 7월 임시국회를 열자 이렇게 얘기를 한 직접적인 계기는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는데요. 그 직전에 중국과 러시아 그 군용기들이 이제 우리 그 영공. 방공식별구역 예, 여기를 카디스. 침범을 했었고, 네, 카디즈 그리고 특히 이제 러시아 군용기 같은 경우는 독도 영공까지 들어오면서 조금 논란이 컸었는데요. 네. 이런 문제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자 지금 음.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상임위를 개최하는데 지금 그 개최하자고 제안을 한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추경안 처리가 굉장히 여전히 좀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추경안 처리에 대한 합의 이 부분을 지금 주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여야 간의 이견이 워낙 커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다만 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자청을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어서 일본과 중국 또 러시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추경안도 동시에 처리하자는 것을 이 여당에 제안을 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뭐 일본, 중국, 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내자 이 얘기를 한 거는 그동안에 이제 일본의 그 경제 규제, 경제 보복 조치 관련해서 뭐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논란이 큰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친일 프레임에 갇힌 형국이다 뭐 이런 평가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좀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좀 모면하려는 이런 위기를 좀 모면하려는 차원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추경안 처리가 가능하다면 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뭐 외면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오셨고 또 뭐 워낙 뭐 비판의 목소리가 큰 게 지금 국회가 정말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이런 지적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음, 이번 7월 임시국회 어떻게 보면 사실 어, 그동안 정말 일 안 한다. 너무 놀고 먹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컸던 것을 의식해서 좀 나름의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뭐 그런 노력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대로 가다가는 친일 정당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그리고 내년 선거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슈에 갇혀버릴 것 같으니까 '아 이거 아 뜨거라.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이 결의안 처리라는 게 사실
뭐 본회의라는,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의 결의안이라는 상징성은 굉장히 있긴 한데 네. 그것 처리 때문에 뭐 한 달 회기에 임시국회를 연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뭐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5당 대표 회동이 있었을 때 네. 그때 뭐 그 일본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처리하자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제동을 건 건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어 그 국정조사, 또 그러니까 북한 목선과 관련한 뭐 국정조사나 정경도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이거하고 연계해서 그거 들어주지 않으면 본회의 처리는 못한다, 이렇게 발목을 잡았던 게 바로 자유한국당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친일 프레임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파괴력, 상징성,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내년 선거 총선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일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렇죠. 이 부분들을 조금 뭐 비켜간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양 의원이 "이거 국회가 왜 이러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하고도 한 만 3 년, 4년 전에 양정대의 정가 산책을 한 2년 가까이 쭉 해 왔잖아요. 네네. 그때도 이 말 수없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양 의원 그 말만 딱 떼서 그냥 올리면 오늘 날짜 안 붙이면 몇 년 전 건지 오늘 건지 너무 똑같으니까. "4 제가 년 그때 동안 하나도 바꾼 게 네네. 없다." 뭐 이런 거고. 글쎄요. 제가 그때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게 총선 때 잘 뽑아야 된다. 대선 때 진짜 잘 뽑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아마 가면 갈수록 또 앞으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 의원 중국 가기 전이나 갔다 와서나 정치판은 적어도 여의도는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나. 아니 뭐 자유한국당이 현안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네네. 러시아 영공 뭐 침범이니 이런 현안에는 관심이 있고 추경안이 제기된 지는 지금 한 달 좀 됐죠? 인제 석 달이 넘었죠. 아 참 지금 석 90. 달이든가요? 네네. 아 그렇다. 정부에서 90 일이 훨씬 추경안을 넘었습니다. 제출한 네네. 것은 석 달쯤 됐네요. 네네. 아 그럼 그때는 뭐 하고 그건 현안 아닙니까? 그나저나 네네. 이른바 안보국회가 열리더라도 지금 야당 행태를 보아서는 의사일정 합의 등을 비롯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과연 가능할까? 하도 많이 속아 가지고 이제는 그런 의심을 떨치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안보국회를 열자.'라는 취지는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만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뭐 하는 해온,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태들을 보면 이 안보 문제를 정쟁화하겠다라는 의도가 네. 좀 너무 눈에 뻔히 보여서 그렇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또다시 핵 무장론이 불거졌는데, 참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오늘 조경태 최고위원이 아침 회의 자리에서 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미국의 협상을 요청을 해야 되고,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고, 만약에 미국이 받아주지 않으면 즉각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하고 네. 자강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당내 국회 외교안보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핵무장론, 이거를 지금 다시 공식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제기를 한 건데요. 네. 황교안 대표가 지금 최근에 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안보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 그리고 예.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결국은 뭐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는 특히나 2017년 말에
이 한참 전쟁 위기설 불거졌을 때 음. 2017년 4월 그리고 그렇죠. 2017년 12월에 이 북중 접경 지역을 제가 직접 가서 음음. 취재를 해본 적도 있었는데 정말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이 작년에 인제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이 대화가 시작이 됐고 본격화됐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이어지면서 한반도에서 사실 전쟁의 위기 이런 것들이 많이 거쳐 있는 지금의 상황까지 오기까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네. 지금 제1 야당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안보 정당을 자임하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또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9.19 군사합의 파기하자 또 우리 핵무장하자 이런 얘기는 결국은 전쟁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었던 과거로 다시 회귀하자. 음. 그러면 전쟁 이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사실상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이런 사고와 생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얘기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안보국회를 연다는 것 자체는 지금의 뭐 전반적인 동북아 정세의 변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필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실제 국회가 열리더라도 정말로 좀 생산적인 논의들이 진행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지금 있는 북핵을 양측 합의하에 최선의 방법으로 없애자라고 해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1년 훨씬 넘게 모든 에너지를 쏟고 여러 가지 고비도 넘어왔고 이랬는데 우리가 NPT 탈퇴하고 우리도 핵무장하자 이 말은 북핵도 놔두고 우리도 핵 가지고 최악으로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뭐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겠지만 지금 일본의 아베 정부가 우리한테 경제 도발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헌법 개정하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고 결국은 자기들도 이 동북아에서 이 무력 패권을 지향하겠다는 것을 지금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일본에다가 빌미 주는 거죠. 그렇죠. 일본 이렇게 되면 '아 우리도 일본도 핵무장 하겠다.' 이렇게 나설 거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한마디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아니 무슨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과 조건의 변화 이런 것들에 맞춰서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주장들을 조금 선명하게 하는 뭐 그런 경우들은 뭐 10분 이해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건 그 범위를 훨씬 넘은 그렇죠. 거죠. 이게 단순히 한 나라의 국회의원 또 제1 야당의 최고위원 예. 이 정도의 이 정치적인 무게를 갖는다면 사실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정책 의미를 더 부여받을 수밖에 없는데 NPT 탈퇴하자는 얘기를 이렇게 무슨 어디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아니 NPT 탈퇴 얘기를 예. 이게 무슨 동네 시장 가서 무슨 물건 사 오듯이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저한테 악역을 넘기시지 말고 우리 양정대 위원이 직접 일갈하십시오. 저는 차마 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 양 위원이 중국 특파원 가 있을 때 나온 영화 같아서 못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네네. 그 영화 제목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좀 약간 경우가 없고 싸가지 없고 돈으로 뭐든지 하고 뭐 이러는 뭐 젊은 졸부인가 사장인가 이랬던 것 같은데 그
맷돌에 손잡이가 없는 거. 맷돌 손잡이가 뭔지 아시죠? 아 그거 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어이가 없다. 네. 아. 어처구니. 그래, 어이. 그래, 그래. 베테랑이네, 베테랑. 그 영화 네네. 제목이. 유아인 배우가 했던 역할은 조태호라는 사람이고 발빠르게 우리 PD가 또 올려줬어요. 거기 보면 어이가 없다 그래요. 손잡이 없는 맷돌. 조경태 의원실에 그거 맷돌은 무거우니까 어이없는 맷돌 사진이나 하나 보내줍시다. 다음 뉴스 보죠. 아이고 이 사람들도 참 날도 더운데 왜 이러나 모르겠는데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왜 약속이나 한 듯이 안에서들 그렇게 힘 빼고 모양새까지 비슷해요. 그 당권파, 네네. 비당권파 싸우고 이러는데 둘 다 결국 분당으로 갑니까? 글쎄요 뭐 지금으로서는 뭐 자신 있게 100%다 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단일 대우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 예.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뭐 내부 갈등이 심하다면 사실 좀 뭐 어느 정도 봉합이 된 상태로 유지가 되더라도 이 정당으로서의 유의미한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여기에는 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특히 이제 어차피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뭐 정치권에서 이제 이합 집산이 분명히 나올 텐데 예. 그 과정에서 뭐 보기에 따라서는 누가 좀 더 뭐 발언권을 높이고 또 키도 쥐고 갈 거냐 뭐 이런 싸움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인제 뭐 바른미래당이든 또 평화민주당이든 이 두 당의 집안 싸움 그 자체가 뭐 나름의 뭐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좀 실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네. 이 패스트트랙 관련한 법안들의 처리 과정입니다. 예. 지금 원래 인제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를 해온 상황에서 네. 이 정치관계법 그리고 검찰개혁법 이런 것들이 인제 패스트트랙에 채워지는 과정에서는 바른미래당과 이 평화민주당 이 두 당의 역할도 꽤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인제 이 당들이 내홍에 휩싸이고 이게 이합 집산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이 인제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게 음음. 된다면 예. 실제 패스트트랙 관련한 법안들의 처리 과정 자체가 굉장히 조금 예상보다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표 이탈, 당론 변화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네네. 특히나 인제 선거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당제에 유리한 음. 또 소수 정당에도 꽤나 어 좀 역할과 기능이 맡겨질 수 있는 인제 예. 그런 제도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런데 인제 이런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면 특히나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당의 기본적인 뭐랄까요? 좀 위치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평화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지역 정당의 속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선거법 개정 문제 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그 한 발 떨어진 그런 식으로 이 발을 뺄 가능성도 있고 음음. 그렇게 보면 이 선거법 개정 논의가 굉장히 좀 지난해질 수 있다. 이런 예상도 가능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검찰개혁법 같은 경우도 공수처 설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것이 갖고 있는 이 정치적, 사회적 파괴력, 파장력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이 바른미래당이나 이 평화민주당이 좀 뭐랄까요? 뒷점으로 미뤄둔다면 음. 사실 자유한국당의 지금 스탠스로 보면 법안 처리 과정이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민주당 결국 분당으로 가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는 사실 비중은 제가 보기엔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이 법안 처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의 처리 문제 예.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찾는데 좀 정부 여당이
좀 더 지혜를 모아야 되지 음.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게 역시 핵심 네네. 키포인트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도로아미 타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예. 거죠. 그래서 참 살얼음판인 거고 물론 그렇게 도로아미 타불을 시킨다면 그들의 향후 정치적 미래는 보장받기 힘든 측면도 있지만 네네. 뭐 감정 대립으로 치닫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서 거의 자해 공갈단 수준으로 너무 심했나 표현이? 자해 공갈단은 뺍시다. 그래도 정당인데. 그렇게 해서 뭐 치달을 우려도 있는 거고. 그나저나 지금 서로 나가라고 막 두 당에서 두 개씩 쪼개져 가지고 네 정파처럼 돼서 서로 나가라 그러는데 실제 먼저 짐 싸고 나가는 쪽은 없는 이유가 나라에서 주는 정당 국고 보조금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제일 클 거고요. 예. 또 하나 덧붙이자면 예. 이 비례대표 의원들의 당정 문제 뭐 예예.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참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아 우리 정치의 수준이 아직은 멀었구나.' 뭐 이런 거를 새삼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런 한간에 상황인 것 이런 말 같습니다. 나옵디다. 일본 정치 수준이 아주 뒤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긴 뭐 예. 3대 4대 세습하고 뭐 당연히 그러는 걸 누구도 문제 제기도 안 하고 네네. 그리고 뭐 당론 결집 과정도 보면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아베 뭐 선거운동하는 자리에서 "아베 물러가라. 아베 반성하라."라고 외치는 유권자를 현장에서 경찰이 체포해서 데리고 가는 나라. 저는 그 전두환 때가 생각나던데 그 네네. 사람들이 이래요. 그 야당들 방금 양 의원이 지적한 그 야당들 이번에 싹 다 일본으로 수출해 버리자. 참 월요일 낮부터 참 우울한 소식입니다. 아무튼 국회가 열기는 열었으나 개점 휴업일 뿐더러 잘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 어떻게든 여당이 추경안은 통과시키고 봐야 하니까 웬만하면 요번에는 좀 모양을 갖추어서 뭐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자. 지금 나와 봐야 실은 작품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네. 옥동자가 저 출산일을 100 일이나 어겼는데 그 뱃속에서 뭐가 됐겠어요 그거. 그러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헛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네 지금까지 정치데스크 한국일보 양정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